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시리즈 고용노동 알겠다고용의 시즌2 고용노동 이제는 문화라고용 시간입니다. 이분 모시겠습니다. 이성희 차관님 나오셨어요. 특별한 인사법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시고용. 네, 반갑고용.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의 인사법을. 진짜 오랜만에 차관님은 오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앞에 카메라에 있는데요.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그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큰일 났고용 차관님. 저희가 앞서 1부 끝에서 SAT라는 저희만의 고품격 퀴즈가 있는데요. 오늘 차관님과 이야기 나눌 근로자 이 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맞춰주시는 퀴즈를 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른 날보다 지금 참여자가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의 힌트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어서요.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짧게 내고 차관님께서 힌트를 좀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 센터의 이름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은요. 고용노동 서비스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이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 센터는 서울, 청주, 평택, 부산, 광주, 대구 이렇게 전국 6개 권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약자를 위한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이 센터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1번 미음, 2번 이음, 3번 끊음, 4번 매운 주꾸미 볶음. 무슨 센터일까요? 우리 0629번님이 차관님 좋은 하루이고용, 힌트 기다리고용 이렇게 벌써 문자 주셨습니다. 힌트 네. 좀 주세요. 제가 이 센터를 지난주에 갔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 노동약자분들하고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노동약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노동약자와 그 노동정책을 이어주는 이음새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런 명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나. 이음새군요. 이제 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제가 네. 아까부터 계속 저도 퀴즈를 내면서 아니 근데 왜 이거 센터일까? 왜 이거 센터지? 라고 했는데 노동약자와 우리 노동부의 어떤 정책 그 사이에서 좀 이음새 역할을 네. 해달라는 의미의 센터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 막 이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1번 미음, 2번 이음, 3번 끊음, 4번 매운 주꾸미 볶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차관님 매운 주꾸미 볶음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보기로 또 점심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메뉴도 항상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 벌써 드리거든요. 배고프네요. 네, 얼른 차관님 방송 끝내고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식사하셔야 되니까. 자, 이제는 문화라고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장관님이 나오셨었어요. 이정식 장관님 나오셔서 직장 문화, 고용 문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차관님과 저희가 공정 일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공정 일터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공정한 일터는 기회가 평등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 직장을 공정 일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800만 이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그 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고 또 차별받지 않고 괴롭힘 받지 않고 그런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저는 공정 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공정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 법을 지키는 그래야지 네. 법의 기회가 평등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기회의 평등과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 그런 노동시장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네. 그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 체계가 모든 그 일터에서 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뭐 거의 다 대부분 근로자이실 거고 어딘가에 어느 일터든 어떤 역할이든 노동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노사 간의 법치주의가 기본이어야 되고 이중구조 개선돼야 되고 기회가 평등해야 되니까요. 무엇보다 공정한 보상체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뤄나가는 것, 그 목표, 가치가 바로 공정일터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민생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 여셨는데 특히나 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약자분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그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 차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과 소통입니다. 그만큼 그 민생이 현장 민생의 좀 어려움들을 좀 해결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민생 현장과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로 지난주에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처음으로 네. 민생 토론회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이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 민생 현장의 좀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민생 현장에서 좀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카페에서 일하시면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쪼개기 근로계약을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뭐 그런 사례. 또 건설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그걸 지금 임금체불을 해결하는데 뭐 형사 절차도 거쳐야 되고 민사 절차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권리 구제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뭐 마루 시공자 여기 마루 시공자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때 토론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도 마루 시공자분들의 이런 노고도 나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알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마루 시공자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충분히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생생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대리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까 공제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런 상조회를 통해서 뭐 내부 자체 교육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생생한 민생 현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민생 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느낀 거는 이런 그러니까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그래서 민생 토론회를 하시는 거겠지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현장마다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의 모든 분들의 상황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마루시공자 같은 경우 저도 잘 몰랐었고 기사를 통해서 저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앞으로 좀 많이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관님도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음센터 얼마 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근로자들이랑 이야기 나누셨죠. 네. 이 근로자 이음센터는 뭐 우리나라에는 2,800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업자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노동관계법에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노동조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에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미조직 근로자인 이런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국 6개 지역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법률 상담도 하고 이런 근로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음센터에 이제 설치를 해갖고 제가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를 가본 적이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대부분 다 그 영세 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네, 오셨어요. 네. 그분들이 직장 내 그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소연할지 잘 모르겠더라. 예. 또 뭐 우리 회사는 노사협의회가 그러니까 뭐 30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노사협의회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그 근로자 이음 센터가 이 노동관계법에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면서 노동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약자들과 노동정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음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음센터에 오셔서 그런 고충들을 상담을 하시게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좀 조치가 되나요? 그렇죠. 거기 이제 법률 상담을 하시는 공인노무사들이 두 분 이상 또 배치가 됩니다. 공인노무사분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민원 상담을 하고 그 중에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것은 저희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들 바로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하고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의 조건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연구도 정책적 연구도 맞습니다. 하시고요. 그런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통해서 그런 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께서도 노동약자 지원법,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뭐 이런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 미조직 근로자 이런 분들 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5월 9일 임기 2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약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노동약자 지원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지시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또 노동조합으로부터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미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노동약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집중하기 위해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네. 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 노동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그다음에 정책 지원 방안을 앞으로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조직 근로자라든가 비정규직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동관계법이나 노동자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해 줄까?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예를 들어서 공제회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표준 계약서를 좀 보급을 한다든가 또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은 분쟁 해결 절차를 지원한다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만드는 그런 법률적인 장치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118번님, 센터 이용은 직접 방문만 가능한가요? 언택트 방법도 알려주세요.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센터 방문은 센터가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능하고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빨리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8367. 힌트 950 칭찬해 주셨고요. 3835 오늘도 YTN 라디오 잘 듣고 있고요. 인사법이 재밌네요. 이게 저희가 좀 중독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6418 대한민국 근로자의 안전과 고용 안정을 늘 응원합니다.
5894 중장년층과 기업 간의 고용도 이어주세요. 중장년층 네. 고용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5634 잊는다는 건 참 좋은 것이지요. 계속 이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행복한 이음 힘써주세요.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3106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일에도 좋은 이음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목소리에서도 활기찬 힘이 느껴집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차관님. 네. 오늘은 SAT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정답 보내주실 것 같아요. 워낙 막강한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시고, 그래도 토론회에도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진행하셨던 임금체불 피해자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임금체불 이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획기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차관님? 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를 그 정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올해 그 3월을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임금체불 그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그 작년에 비해서 한 40% 그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1차적으로는 경기적인 요인이 큰데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특히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임금체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건설업종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임금체불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체불을 좀 쉽게 생각하는 그 사업자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다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몇 가지 지금 그 적극적인 그 임금체불 그 감소 대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그 해야 될 거는 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그 근로 감독을 했는데 이제는 재직자들은 그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재직자 대상 익명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직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기획 감독에 들어가서 그런 그러니까 재직자 단계에서부터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사법 처리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악의적인 그 체불을 할 경우에는 폐가 망신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악의적인 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습 임금 체불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이런 상습 임금 체불을 하는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 형사벌 중심으로 그 제재를 해왔다면은 이제는 신용제재와 같은 경제벌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습 임금 체불 그 사업주들이 상습 임금 체불하다가는 그 앞으로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그 제도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직장 익명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주 코너로 노동법에 대해서 다루는 코너가 있는데 그때 한번 주제를 다뤘었습니다.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걸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노동법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뭐 관련한 저 맥락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대통령님께서 노동법원 그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는 임금체불 그 관련 근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금체불이 그 민형사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상당한 그 시일이 되고 소요되고 또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런 그 상황에서 권리의 구제가 좀 쉽지 않다. 이런 그 문제 제기가 들어오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리 그 구제의 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취지로 노동법원 얘기를 말씀하신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동법원 논의는 2004년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권리 구제의 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일까라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노동법원을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 법원 사법 체계를 그 설계를 하려면 노동 사건의 그 범위 조정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법원의 신급 절차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또 그 재판 절차도 그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조직이나 그 법원 조직 개편도 그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너무 그렇죠. 그 조속하게 그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그 연구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먼저 그 그 법무부나 법제처나 이런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도 면밀히 그 연구 검토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권리구제의 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낼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노동자, 근로자들의 좀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정책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벌써 시간이 훌쩍 가서요, 차관님. 이제 차관님과 정답 발표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곳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제도 바깥 노동자 권익을 위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곳이고요. 전국 6개 권역에 있어요. 서울, 청주, 평택, 부산, 광주, 대구. 이곳은 무슨 센터일까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근로자 이음센터입니다. 이음센터입니다. 정답은 2번 이음이었습니다. 7568번님 몰라서 난생 처음 검색 찬스 썼습니다. 이음센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록 이렇게 알게 되신 정보일 것 같은데요. 이음센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련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좀 고충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좀 창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 이음센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